문제 없는 것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1번. 그림은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골라라 되어 있는데요. 역시 그림을 주고 뭐 하는 거냐면 얘가 누군지 그리고 기능이 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들은 A, B, C, D, E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그걸 찾아낼 거잖아요. 자, 그럼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C가 누군지를 일단 봅시다. 자, 그럼 A는 생긴 모양을 보니까 자, 콕콕콕 점 같은 것들이 박혀있다, 안 박혀있다, 안 박혀있죠. 그런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뭔가 이렇게 조그만 수송낭들이 있는 것 같다. 즉 밖으로 포장해서 내보내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얘는 가장 유력한 게 누구다? 골지체겠죠. 얘는 골지체가 유력합니다. 대신에 이 점 같은 게 콕콕 박혀있는 요 녀석들 있죠. 요 C가 뭐를 해당된다? 소포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콕콕콕 점 같은 것들 있죠. 이 B가 가르치는 이 점은 그럼 누구다? 리보솜이겠죠. 그죠? 얘는 단백질 합성과 관련되는데. 그 다음 D는 누구다? 핵일 거고요. 그 다음에 E는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럼 얘는 누구야? 미토콘드리아죠. 생긴 모습이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요거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A, B, C, D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 기능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기억. A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며 A는 단백질 합성과 관련 있다 없다? 없죠. 누가 단백질 합성과 관련 있지? B죠. B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며 C에서 막으로 둘러싸여 세포 밖으로 분류된다 그랬는데 일단 C에서 막이 쌓여 있는 건데 세포 밖으로 가려는 건 누구랑 관련이 있다 그랬지? 소포체가 아니라 누구라고? 골지체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B와 D는 식물세포에도 있다. 자, B 리보솜이죠. 그 다음에 누구야? D 누구야? 핵이었죠. 둘 다 식물세포에도 있죠. 그럼 식물세포에만 있는 건 누구다? 엽록체와 세포벽이었죠. 그죠? 디귿. E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성한다. E가 누군데? 미토콘드리아죠. 아까 뭐 하는 거? 얘가 유기물, 즉 화학에너지에서 ATP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 맞죠? 그죠?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보셔야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세포막 양쪽의 농도가 다른 설탕용의 A, B를 같은 양씩 넣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대로 골라라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세포막이 있으니까 자, 얘를 경계로 해서 농도가 다를 거거든요. 그럼 하나는 고장액일 거고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하나는 저장액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고장액이고 저장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물이 어디로 갈 때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거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늘어난 녀석이 뭐 고장액일 거고 줄어든 녀석이 뭐 하는 거야? 저장액일 거잖아요. 자, 그럼 A, B 보겠습니다. 자, A, B에서 농도가 늘어난 것은 누가 늘어났어? B가 늘어났네요. 그럼 B가 뭐야? 고장액이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A는 뭐 하는 거야? 저장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기억. 설탕 용액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은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낮다로 고치셔야 될 거고요. 니은 나에서 설탕 용액의 높이 변화는 A에서 B가 설탕 분자가 이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이동한 거라고? 물이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얘 지금 삼투죠. 용액이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디귿 콩팥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되는 원리도 이와 같다 되어 있는데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콩팥에 있죠. 우리가 소변을 만드는 거, 오줌을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뭐가? 세뇨관이고요. 얘가 모세혈관이라고 볼게요. 자, 그런데 모세혈관에서는 물이 뭐 하는 거야? 상당히 뭐 하는 거야? 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물을 그냥 먹은 대로 다 쫙쫙쫙 빼버리게 되면 배출하게 되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물이 없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디가 모세혈관이 고장액이고요. 얘가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거든요. 그럼 물은 어디서?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물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뭐 하는 거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딱 필요한 양만 나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몸에 뭐 하는 거냐면 수분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야? 디귿이 맞겠네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처리해야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그림은 물질 A와 B가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따라 확산하는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골라라 되어 있는데요. 자, 물질 A, 물질 B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확산하는 데 관여하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죠. 뭐 하는 거? 인지질, 이중층이 있었죠.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막단백질이 있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인지질 이중층은 단순 확산이라 그래서 농도 차만 있으면 계속 간다 그랬죠. 그게 무슨 형태냐면 요 형태입니다. 예, 인지질 이중층이. 그러니까 안과 밖에 차이만 있으면 계속 갑니다. 됐죠? 근데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이쪽으로 농도 차가 크죠? 그러면 이동 속도는 뭐 하는 거야? 더 빨라지죠. 속도 차가 많으면 그만큼 더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물질 B 보실게요. 물질 B는 어느 순간까지는 여기까지죠. 자, 뭐 하는 거냐면 농도가 올라가니까 물질 이동 속도도 빨라졌거든요. 들어오다가 어느 농도를 넘어서니까 더 이상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즉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누구랑 관련해서 막단백질. 막단백질은 농도 차이가 있다 그래도 지가 필요로 하는 거 이상은 운반시키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촉진 확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막단백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물질 A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여 확산한다. 맞다 틀리다. 맞는 얘기죠. 그죠? 니은 물질 B의 확산에는 막단백질이 관여한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은 물질 B와 동일한 방법으로 확산한다. 자, 지용성 물질 인지질 이중층 막단백질. 인지질 이중층이니까 누구 물질 A와 같은 방법으로 간다라고 보셔야겠죠. 정답 몇 번? 4번으로 보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했고요. 추가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체시 수업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본체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안내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금요일 수업에서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요일날 유전정보에 전달해서 우리가 전사 번역해서 양이 좀 많거든요. 이게 또 생투에 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되게 양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가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리고 너무 길게 수업하는 건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화학 반응과 관련된 것 오늘 수업이 마칠 때 추가 문제를 아예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유전정보 전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다음 시간께.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자, 그럼 생명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봐야 되는데 자, 화학 반응은 알고 있죠. 그죠? 뭐 하는 건데? 화학 반응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때 배웠죠. 물리 반응과 화학 반응. 자, 물리 반응은요. 물질의 성질 변화 있다 없다. 물질 성질 변화 없습니다. 즉 A라는 녀석하고요. B라는 녀석이 반응시키면 뭐가? A, B 성질 다 있는 거죠. 하나 떠올려 볼까요? 누구? 물에다가 설탕을 녹여서 설탕물을 만듭니다. 자, 그럼 설탕물이 됐다고 물의 성질 없나요? 아니죠. 설탕의 성질 없나요? 아니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성질 변화 없는 게 물리 반응이고요. 반면에 화학 반응은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얘는 성질 변합니다.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 C 혹은 뭐 플러스 D까지도 나오죠. 즉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반응은 뭐야? 화학 반응이거든요. 이걸 다루는 게 뭐? 화학이라는 학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도 이런 화학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뭐 소화시키잖아요. 즉 단백질 집어넣으면 아미노산이 되잖아요. 단백질하고 아미노산 다릅니다. 탄수화물 먹으면 뭐 포도당이 되잖아요. 성질 다르게 되거든요.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화학 반응을 밖에서 일어나는 것, 즉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뭐 하겠다? 구분하다 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달리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겠다? 물질대사라고 부릅니다. 즉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물질대사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럼 물질대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뭐 에너지를 얻고 몸의 구성성분을 뭐한다?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죠. 즉 지난 시간에 소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기물을 얻었으면 그 유기물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뭐하는 거? 에너지를 얻는다. 즉 뭐 ATP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단백질이 이루고 있죠. 그것들을 뭐 하는 거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됐죠? 근데 이 물질 대사는요. 자, 특징이 있는데 자, 다른 화학 반응과 달리 뭐가 있냐면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납니다. 즉
즉 에너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출입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것들을 빨리빨리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생체 촉매라는 걸 씁니다. 촉매가 관여합니다. 촉매가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는 반응을 좀 더 빨리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쓰게 되는 물질 대사,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 반응과 먼 반응, 동화 반응과 이화 반응으로 나눕니다. 그럼 동화 반응과 이화 반응은 뭔 차이냐? 동화는 같게 만든다는 얘기죠. 즉 작은 덩어리를 큰 덩어리로 뭐 하는 거야? 합쳐서 큰 덩어리로 만든다. 즉 합성하는 반응을 동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큰 거를 작게 쪼개야 될 수도 있잖아요. 소화가 대표적이긴 할 텐데요. 즉 단백질이 들어왔어. 우리가 원하는 뭐로? 아미노산으로 쪼개야 되죠. 이런 분해하는 반응을 이화. 그래서 서로 요 두 녀석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동화 반응은 물질을 만들어야 되니까 즉 공장에서 물질들이 부품들을 연결해서 막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모아야 될 때 전기, 즉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뭐 하는 거야? 흡수해야 됩니다.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흡열 반응이라고, 즉 열을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반면에 이화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뭐 하는가? 큰 덩어리가 갖고 있던 걸 작게 자르니까 원래 얘가 에너지를 갖고 있던 걸 뭐 하는 거야? 다시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밖으로 내보내니까 얘는 밖으로 방출하는 발열 반응, 열을 밖으로 발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각각 얘들을 보시면 동화 반응은 광합성, 즉 요거 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아미노산 여러 개를 뭉쳐서 큰 덩어리.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설명드렸던 소화. 그 다음에 그것들 또 하나 예를 들면 세포 호흡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글씨로 안 묻겠죠? 그죠? 자,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됐죠? 큰 분자와 작은 분자에서, 자,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가죠. 이 과정을 뭐? 동화작용, 즉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이화 반응 볼게요. 자, 이화 반응은 큰 물질에서 뭐 하는 거야? 작은 물질로 오고 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물질의 분해, 유화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 과정에서 자,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뭐 하는 거? 받아들이고요.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뭐 하더라? 방출하더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뭘 봤냐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와 관련된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가르치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물질 대사의 대표로 누가 나와 있다? 세포 호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걸로 누가 나와 있다? 연소가 나와 있죠. 둘 다 공통점은 태운다는 겁니다. 즉 산소를 가지고 그 재료가 되는 물질을 뭐 하는 거야?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데 그 결과치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좀 과정이랑 이런 것들. 그럼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럼 물질 대사,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도 범위가 있거든요. 자, 어느 거? 생명체 내의 온도를 넘어가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생명체 내, 즉 사람으로 따진다면 약 몇 도? 37도 범위 안에서, 즉 체온, 몸의 온도 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연소는 몇 도? 400도씨 이상에서 탈죠. 그래서 높은 온도가 됐고요. 그 다음 반응 단계를 보게 되면, 즉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시작할 때 A라는 것과 C라는 놈이 나오게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단계에 거쳐서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게 되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반면에 연소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에다 불을 확 붙이게 되면 확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응이 한 번에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하고 연소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촉매라는 게 있는데요. 즉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관여하는 물질이라고 아까 언뜻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생명체 내에 있으면 생체 촉매라는 말을 쓰는데요. 물질 대사는 생체 촉매가 관여하지만 연소는 생체 촉매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빠르게 이미 일어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됐죠? 자, 그럼 에너지 출입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세포호흡은 여러 단계에서 일어나니까 에너지도 한 단계가 아니라 뭐 하는 거? 소량씩 단계적으로 나누어져서 나오죠. 그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반면에 이 연소 반응 경우에는 아까 한 단계로 일어나니까 확 떨어져 한 단계 일어나면서 에너지도 뭐 하는 거야? 한꺼번에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 대사, 즉 세포호흡 같은 거 봐도 마찬가지니까 여러 단계를 나눠서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속도가 느리잖아요. 근데 몸속에서는 빨리빨리 좀 일어났으면 좋겠으니까 누구를 쓴다? 이 생체 촉매라는 걸 쓴다. 그런데 요거를 촉매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가 누구다? 효소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효소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소화효소, 무슨 효소 할 때, 즉 생명체 내에서 쓰게 되는 촉매를 뭐라고? 효소라는 말로 씁니다. 자, 그럼 좀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왜 생명체 내에서는 이 여러 단계, 즉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야 되느냐? 왜 일반적인 화학 반응과는 달리 구분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이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합시다. 얘네들을 다 합쳐서. 자, 그럼 한꺼번에 에너지가 방출되면 특히 뭐 열에너지 형태일 거거든요. 열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게 되면 몸에 있는 온도는 어떻게 된다? 한꺼번에 오르게 되겠죠. 자, 몸에 한꺼번에 온도가 올라가죠. 우리는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몸에 열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생명체가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죠. 그만큼 고열이 위험하니까요. 그러면 이게 안 좋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단계별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 좋은 건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완한 것들이 누구다? 요것과 관련된 효소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럼 효소가 있는 것이 어떻게 물질 대사에 도움을 주게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효소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게 뭐냐? 이제 그거를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요 그림은요. 우리가 화학에서도 많이 보게 될 그림이긴 한데요. 자, 나온 김에 그냥 설명하고 갈게요. 자, 화학에서 보면요. 자, 뭐도 하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화학 반응 있죠.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화학 반응식도 쓰기도 하지만 또 뭐도 쓰냐면 이때 반응하는 물질하고 생성되는 물질이 가지는 뭘 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에너지를 서로 비교하는 것들을 요런 그림으로 그려놓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반응 경로 혹은 반응의 진행 뭐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즉 반응하는 물질이 즉 뭐가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걸 뭐 유식하게 반응하는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생성되는 물질이 뭐 하는 거 요만큼의 에너지를 뭐 하는 거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요 에너지를 서로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작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반응물이랑 생성물을 비교했을 때 반응물이 오히려 온도가 이게 에너지가 낮고요. 생성물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이 선으로 그어놓은 거 있죠. 이렇게 반응이 갈 것 같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갈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안 되고요. 뭐를 넘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에 뭐 하는 거? 산을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산맥 같은 거, 산 봉우리를 하나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산 봉우리를 넘어가는데 아까처럼 그냥 직선으로 가게 되면 그냥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얘는 특히 뭐 하는 거냐? 그냥 미끄러져 떨어지면 끝인데 얘는 산 봉우리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냥 매끄럽게 떨어지는 것보다 얘는 뭐 하는 거야? 쉬워, 어려워? 어렵게 되겠죠. 즉 뭐 하는 거냐면 얘가 요만큼을 뭐 하는 거야? 올라가서 산 봉우리를 넘어야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생성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에너지가 있는데 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즉 반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뭐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EA 있습니다. Activating Energy에서 EA라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반응물이 갖고 있는 뭐를 이렇게 에너지만 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성물이 되려면 밖에서 얼마만큼? 요만큼의 에너지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최소한입니다. 그게 뭐하더라? 액티베이팅 에너지, EA, 활성화 에너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보면요. 자, 오른쪽에 요거 볼게요. 얘는 아까 반응물이 오히려 에너지가 낮았으니까 요거만큼을 줘야 얘는 뭐 하는 거야? 생성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반응물 생성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죠? 그렇게 되면 밖에서 요렇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쉽게 반응을 좀 더 잘 일어나게 하려면 이 산등성이를 높여야 된다, 낮아야 된다, 깎아야 되거든요. 그 깎는 방법이 누구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 효소라는 놈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됐죠?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물질일수록 반응 속도가 더 잘 일어난다. 즉 뭐 하는 거? 이 산등성이를 뭐 하는 거야? 넘어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똑같이 반응물과 생성물이지만 뭐 하는 거?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려고 우리는 뭘 쓰겠다? 효소를 쓰겠다. 그래서 효소의 작용은 뭐 하는 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줘서 온도가 뭐 하는 거? 낮은 체온 같은 경우에서도 화학 반응이 뭐 하는 거? 빨리빨리 일어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죠? 그죠? 요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요런 방법들 그래서 요것들을 뭐 하는 거야? 두 개를 비교해 놨죠. 얘는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즉 요거만큼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 효소가 없을 때. 반면에 효소가 있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니까 얼마만큼만? 요만큼만 주게 되면 뭐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다시 써볼까요? 요거랑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한번 볼까요? 오른쪽 거는 자, 뭐 하는 거? 반응물이 오히려 에너지가 낮은 경우 요렇게 해서 떨어지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경우에도 어떻게? 활성화 에너지가 요걸로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죠. 그렇죠? 됐죠? 그럼 말 나온 김에 여기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화 반응, 동화 반응 할 때요. 자, 이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화 반응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흡수해야 된다 그러죠? 자, 그럼 흡수한다, 방출한다를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자, 동화 반응은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흡수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반응물이 가지는 에너지하고요.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를 비교를 해봅시다.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가져야 됩니까? 동화하는 거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니까 반응물이 갖고 있을 때보다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뭐 하는 거? 많게 되죠. 반면에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내놔야 된다며 밖으로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응물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생성물이 되게 되면 밖으로 나갔으니까 뭐 하는 거야?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겠죠. 자, 그럼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구? 어느 녀석이 동화, 어느 녀석이 이화? 얘가 뭐가 된다? 이화 작용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왜? 생성물 에너지가 작으니까요. 반면에 오른쪽은 뭐? 생성물이 가지는 게 많죠. 얘는 동화작용과 관련된 에너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하는 거다? 얘가 효소가 있음으로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준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 얘가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더라. 그래서 우리는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죠. 핵심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효소가 왜 필요한지 또 이유를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효소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중학교 때 소화와 관련돼서, 자,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각각 하는 게 효소가 다 종류가 달라서 우리가 위치별로 다 외웠던 거 기억납니까? 즉, 효소가 하나가 만사형통처럼 모든 것에 맞는 멀티플레이어가 아니라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뭐가 있다? 효소가 있다. 즉 효소는 그 물질마다 뭐 하는 거? 다르게 쓰인다는 걸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효소는 뭔가 다른 녀석들과 다르지 만능 멀티가 아니구나. 걔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구나를 한번 추측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효소의 주성분은 배웠죠? 뭐라고 배웠습니까? 뭐라고?
단백질. 우리 1학기 때도 배웠잖아요.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효소마다 고유한 입체적 뭐를 갖고 있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물질하고만 반응하는 겁니다. 모두 다 반응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쓸 수 있다 없다? 예, 못 씁니다. 즉 사람의 경우에는 얘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온도가 어디? 체온 근처겠죠. 그래서 높은 온도가 되면 성질이 변해서 기능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 하는가? 열 나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19도 열이 나는 거잖아요. 위험한 게 뭐 하는 거냐면 이런 효소들이 높은 온도가 되면 기능을 상실하거든요. 즉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뭐 하는 거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 적정 온도에서 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질 대사가 그럼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 그럼 효소는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보게 되면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자, 효소가 아까 3차원적으로 입체 구조를 가지죠. 고유한 그걸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볼게요. 이 효소는 요런 온폭한 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 결합할 수 있는, 즉 홈이 맞는 물질, 요거는 홈이 뭐 하는 거야? 맞죠. 근데 얘 물질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이 효소가 화학 반응을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물질은 누구다? 요 물질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요 홈이 맞는 물질들만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써서 얘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볼게요. 자, 요 반응물 쓸 수 있죠? 효소와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결합을 했고요. 그럼 이 반응물이 이 효소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나눠지는 이와 반응이네요. 이 경우에는 잘라졌다. 그러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죠. 그럼 더 이상 효소는 필요 있어 없어? 없어서 망가뜨려서 뭐 하는 거 폐기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얘는 다시 뭐 하는 거야? 재사용하죠. 왜? 아깝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재사용하더라. 그래서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요 종류가 같은 반응물과 계속 뭐하더라? 결합해서 쓰고 쓰더라. 그래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한 다음에 뭐하는 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해주더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봤지만 이 효소는 자기와 맞는 이 홈이 맞는 녀석들하고만 결합할 수 있지 이 홈이 맞지 않는 이런 녀석들과 결합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반응물과만 결합할 수 있다. 즉 그 반응에만 촉매 역할을 해준다. 그걸 유식하게 뭐라고? 기질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질특이성. 즉 아무런 반응물과 결합하는 게 아니라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할 수 있다. 기질특이성. 그 다음에 4번. 반응 후 분리되어서 다른 녀석들과 뭐하더라? 재활용되더라. 그래서 재사용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효소가 생명현상에 쓰이는 예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보게 되면 뭐 혈액응고, 사람이 그 피를 한 1.6리터에서 한 2리터 정도 흘리면 뭐가 되냐면 생명에 위협이 오잖아요. 그래서 수술할 때도 막 수혈받고 그러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뭐 피부린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얘가 뭐 하는 거냐면 혈구들을 엉켜가지고 뭐 하는 거 막을 형성합니다. 상처 부위에 더 이상 피가 못 나가도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간에서 독성 물질, 우리가 화학약품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간이거든요. 화학 공장이거든요. 독성을 뭐 하는 거야? 낮추도록 하는 거거든. 그것들을 하는데 전부 간이 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장, 우리가 몸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질 합성이라든지 우리가 소화, 효소들 기억나죠? 광합성에도 관여하고요. 세포호흡에도 심지어 관여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에 우리가 효소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교재에 보시면요. 또 생명, 우리 주변에 뭐 효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뭐 하는 거 이해가 되실 부분이라서 선생님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활동 나오네요. 탐구활동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과학과 관련된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서는 자 이론을 묻는 게 아니라 실험을 가장해서 이론을 묻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과산화수소 분해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카탈레이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건 효소의 한 종류거든요. 생명체 안에 있는 종류인데 얘는 뭐냐면 H2O2 얘 누구냐면 과산화수소거든요. H2O에 산소가 하나 더 붙은 게 누구냐? 과산화수소거든요. 그럼 얘는 어떠냐면 우리 몸에 과산화수소가 있거든요.
왜냐면 소화를 한다든지 세포호흡을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중간 산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생기는 게 누구다? 이 과산화수소거든요. 근데 이 과산화수소가 생명체 내에서 정상적인 세포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를 분해시켜서 우리한테 독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관여하는 효소가 뭐야? 카탈레이스입니다. 카탈레이스. 아직도 인터넷 검색해보면 카탈라아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일본식이니까 쓰지 마시고요. 카탈레이스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데 관여하는 효소를 누다 카탈레이스다. 그럼 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실험 볼게요. 세 개의 시험관 A부터 C에 3% 과산화수소 용액을 다 넣었습니다. 넣은 다음에 A는 아무것도 안 넣었고요. B는 감자, C는 생간 조각을 넣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보자? 변화를 관측해보자 라는 관찰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A는 탐지 시간에 배웠죠, 그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른 실험한 것들과 비교하기 위한 거죠. 뭐 대조군. 그럼 B, C가 뭐 실험군이겠네요. 자, 그럼 A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변화 있어 없어? 변화 없죠. 변화 없음이라고 쓸 겁니다. 변화 없겠죠, 그죠? 변화 없음. 한글로 여러분은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변화 없음. 여러분도 X 치실 것 같아서 선생님 미리 이렇게 써야 될 거 나중에 공부할 때 못 알아볼 것 같아서 볼게요. 그 다음에 BC를 보면 이 교과서 150쪽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확대해 보게 되면요. 기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 기포는 누구냐면 자 얘는 누구? H2O하고 O2가 나오게 되거든요. 얘는 그러면 누구다? 산소 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기포 발생. 그 다음에 C도 기포 발생했죠. 그죠? 보면 발생했습니다. 그림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꺼져가는 불씨를 이제 넣었거든요. 자, 그럼 꺼져가는 불씨를 넣었을 때 여기 빨갛게 다시 뭐가 되냐면 향불이 타오르거든요. 자, 그럼 얘는 누구? 산소가 맞다는 거죠. 그죠? 왜? 산소는 다른 타는 걸 도와주는 조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타게 한다. 그럼 얘는 산소가 100% 틀림없거든요. 자, 그런데 자, 시온간에 있는 기포가 발생 안 했으니까 얘는 뭐 한다? 꺼져가는 불씨 넣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없죠. B는요. 어떻게? 불씨가 뭐 하는 거? 다시 살아나겠죠. C도 마찬가지로 불씨가 살아나겠죠. 왜? 산소가 조연성 때문에 도와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볼게요. 그럼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때 추가로 과산화수소를 더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자, 시험관에는 역시 변화 없을 거고요. 시험관 B는요. 뭐가? 원래 과산화수소가 이 감자 때문에 다 분해돼서 더 이상 뭐 하는 거? 기포가 발생하지 않다가 다시 또 집어넣어 주니까 다시 뭐 하는 거야? 기포가 또 발생하겠죠. C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포가 발생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키포인트. 아까 촉매는요. 촉매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이루고 나면 다시 뭐 한다? 재사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B에 감자에 있던 카탈레이스나 C에 있던 간에 있던 카탈레이스나 일단 뭐 했기 때문에 얘는 뭐 쓰였죠. 기존에 넣었던 과산수소를 다 분해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얘가? 반응을 다 끝낸 다음에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있다가 다시 또 과산화수소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결합해서 뭐 하는 거야? 재사용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실험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과산화수소의 분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과산화수소 분해가 되는 걸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실제로 아까 선생님 설명드릴 때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요. 자, 뭐와 뭐가 된다고요? 물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물과 산소가 된다 그랬는데 산소가 생기는 거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꺼져가는 불씨를 집어넣는데. 자, 그런데 물 확인하는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한 게 아니라 솔직히 못 하거든요. 왜? 시험관 안에 과산화수소가 100% 다 분해됐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넘어갔을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갔을 건데 과산화수소도 투명하고 물도 둘 다 투명하다 보니까 이게 100%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확인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은 안 했는데
만약에 100%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었다. 그럼 물이 생성되는 거 확인하는 방법은 염화 코발트 종이를 사용하면 되죠. 자, 이 염화 코발트 종이는요. 원래는 무슨 색이다? 푸른색이죠. 근데 물과 만나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 붉은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혹시나 염화 코발트 종이를 썼다 그런 거, 얘가 물이 생성됐는지를 뭐 하기 위함이다?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었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제가 한글로 써놨지만 뭐로 바꾸면 그 화학식으로,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과산화수소는 H2O2죠. 그럼 얘가 누구? 물 H2O와 O2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하는 거? 원자 개수를 서로 양쪽에 같게 만들려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여기가 화학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반응 전, 반응 후 이렇게 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원자 종류와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설명 안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산화환원 하면서 화학 반식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발생한 기포의 성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꺼져가는 불씨를 집어 넣었었죠. 그죠? 그랬더니 불씨가 살아났어. 그럼 얘는 100% 뭐다? 산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산소가 무슨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 산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그럼 카탈레이스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냐? 이미 실험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누구를? 과산화수소를 산소와 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카탈레이스인데 이게 모른다. 만약에 몰랐다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뭘 보면 돼? A하고 B와 C를 한번 비교해보면 되죠. A는 과산화수소 자체만 둔 거고 BC는 감자나 생간을 넣었기 때문에 카탈레이스를 첨가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분해가 안 되거든요. 눈으로 관찰 안 됩니다. 왜냐면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이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B와 C의 경우에는 분해되는 걸 보이잖아요. 보입니다.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럼 누구 때문이다? 생간이나 감자에 들어있는 누구? 카탈레이스의 작용 때문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카탈레이스가 있으면 얘가 뭐 한다? 빨리 분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카탈레이스의 작용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는 거죠.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기포 발생이 끝난 시험관 B와 C에 가산화수소를 추가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포가 발생했죠. 그럼 그 까닭은 즉 과산화수소는 분해돼서 없어졌는데 그 이전에 집어넣은 거 그래서 기포 발생이 어느 순간에 잦아들었을 건데 왜 카탈레이스는 새로 집어넣지 않았는데 또 과산화수소만 집어넣게 되면 얘가 기포가 발생하냐? 자, 그럼 얘는 뭐한다? 흔히 얘기해서 재사용이 뭐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양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계속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쓰란 얘기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효소의 역할은 그럼 뭐다? 뭐를 빨리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뭐를 낮춰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그죠?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성평가 1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37쪽에 있고요. 1번, 그림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인지를 먼저 찾아야 될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한번 볼까요? 화학 반응식이 아니라 에너지 관련 그래프니까. 자, 반응물이 갖고 있는 걸 Q1이라고 할게요. 생성물이 갖고 있는 걸 Q2라고 할게요. 에너지를. 그럼 Q1하고 Q2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Q1, Q2 중에 누가 더 크다? Q2가 더 크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일어나려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를 해야지. 그죠? 흡수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밖에서 흡수해야 하니까 얘는 뭐야?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흡열 반응. 그러면 흡열 반응은 동화야, 이화야? 동화 작용이 되겠죠. 그죠? 자, 반면에 우리가 다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반응물이 이렇게 있고 생성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반응물, 생성물. 반응물이 갖고 있는 걸 역시 Q1이라고 하고요. 생성물을 Q2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죠. 그럼 Q1이 큰 거야? 여기선 Q2가 큰 거야? Q1이 크죠? 그럼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요 녀석의 차이가 해당되는 요 에너지 있죠. 요걸 뭐 해야 돼? 밖으로 내놔야 되죠. 그럼 얘는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 되고요. 그럼 발열 반응은 동화야, 이화야? 이화 작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만 보고 이게 동화작용이구나, 이화작용이구나, 이거 화학하고 연결시키시란 얘기죠. 생명과학하고 화학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기 실제로 보겠습니다. 기억, 포도당이 결합하여 녹말이 만들어진다 되어 있는데요. 동화 이화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큰 덩어리가 되느냐, 작은 덩어리가 되느냐잖아요. 그럼 포도당이 큽니까? 녹말이 큽니까? 녹말이 크죠. 그럼 얘는 동화야, 이화야? 동화작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같은 예가 되겠죠. 자, 니은.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이 된다 되어 있는데, 자, 녹말이 큽니까? 엿당이 큽니까? 녹말이 큽니다. 그럼 얘는 뭐야? 이화입니다. 아밀레이스는 대표적인 뭐야? 소화효소죠. 그죠? 소화효소니까 얘가 잘게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디귿.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는데 이산화탄소는 CO2, 물은 H2O, 포도당은 C6H12O6, 즉 덩어리가 훨씬 더 큰 게 보이죠. 그죠? 얘도 뭐야? 동화작용입니다. 얘 뭔데? 광합성이죠. 광합성. 대표적인 동화작용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 처리하는 게 낫다? 3번으로 처리하셔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은 감자즙에 있는 어떤 효소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동일한 양의 3% 과산화수소수가 들어있는 시험관 A, B에 자, A는 가만 냅두고 B에만 감자즙을 넣었다. 자, 그랬더니 B에서 기포가 발생하였다 되었죠. 그럼 실험이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시험관 B에 꺼져가는 향의 불씨를 넣었더니 불씨가 더 밝아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 실험 1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자에 누가 들어있다?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즉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가 들어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만 기포 발생했으니까요. 자, 실험 2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험관 B에 꺼져가는 향의 불씨를 넣었더니 더 밝아졌다. 그럼 누가 있다는 얘기야? 산소가 분해를 통해서 생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기억, 동그라미 기억엔 산소가 있다. 기포가 산소 맞죠, 그죠?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그죠?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시험관 B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과산화수소가 산소하고 물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반응 전후가 물질이 다르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죠? 그 화학 반응이라고. 자, 그 다음에 디귿, 감자즙에는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맞는 거죠.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3번에서 4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선생님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얘 흡열입니까? 발열입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뭐 보면 된다고? 얘가 갖고 있는 거 Q1이라고 하고요.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 Q2라고 그랬죠. 그럼 Q1하고 Q2 비교해봐. 자, 누가 더 크죠? Q2가 큽니다. 그죠?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가 밖에서 뭐야? 들어와야 돼. 얘 뭔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프 보면 얘 흡열이네? 발열이네?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요렇게만 올라오면 될 것처럼 우리는 앞에서 그냥 선만 찍찍 그어놨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지금 우리 그래프에서 보고 있는 요렇게 뭐 하는 거야? 산 등성이를 넘어야 되거든요. 넘어야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가 활성화 에너지입니까? B가 활성화 에너지입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야? A죠. 지금 B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B 아니죠. 보세요. A에서 자, 지금 여기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려고 하는데 이 꼭대기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 여기 수준이죠. 그러면 꼭대기를 넘어가려면 뭐 하는 거야? A만큼 받아야 꼭대기 여기까지 올라올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미끄러질 거니까 얘는 상 꼭대기를 넘어가기 위한 거니까 지금 A만큼 줘야죠. B만큼 요것만 주면 안 넘어가집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입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A부터 E 중에서 효소를 사용하더라도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되어 있는데 자, 그럼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선생님이 바뀌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면 다른 색깔로 그리겠습니다. 자, 반응물에서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야? 요렇게 그려줬죠. 지금 누구만 바뀌는 거야? 이 꼭대기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꼭대기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 꼭대기 높이가 달라지는데 꼭대기가 뭐 하는 거야? 낮아진다라고 설명했으니까 자, 바뀔 수 없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누구는 못 바뀐다.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요 E죠. 요거만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못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뀝니다. B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뀝니다. 자, C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는 에너지 차이니까 요거 바뀔 수 없죠. 그 다음 D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왜? 이 꼭지점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건 누? C와 E가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에서 6번. 그림은 어떤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는데요. A부터 D 중에서 효소에 해당되는 것을 기호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되어 있죠. 자, 일단 효소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재활용된다라고 얘기했죠. 즉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그 원래 반응하려던 물질, 즉 기질하고 분리된 다음에 다시 재활용되니까 자, 변하지 않는 거 누굽니까? B죠, B. 따라서 B라고 쓰고 뭐 하는 거? 반응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즉 뭐 재활용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그럼 다시 뭐 하는 거야? 똑같이 쓰면 되니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에너지는 A가 D보다 작다. 에?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덩어리 크기를 볼게요. 얘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덩어리 크기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졌거든요. 동화입니까? 이화입니까? 이화죠. 자, 이화는 내가 발열이라 그랬어? 흡열이라 그랬어? 발열입니다. 발열이라고 하는 건 반응물이 가지는 에너지가 큰 거야? 생성물이 가지는 에너지가 큰 거야? 반응물이 큰 거잖아요. 발열이니까. 그러니까 A가 반응물이죠. 생성물이 뭐야? D입니다. 자, 그럼 A가 크단 얘기야? D가 크단 얘기야? A가 D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죠. 이렇게 찾으란 얘기입니다. 문제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니은, 이 효소는 동화작용에 관여한다. 아니고요. 무슨 작용이라고 방금? 이화작용이라고 했습니다. 디귿, A가 C 상태가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되는데 지금 C 상태는 누가 관여한 거야? 촉매가 관여한 거죠.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어야죠. 따라서 정답은 뭐? 3번 디귿만 되겠네요. 그죠? 넘어갔습니다. 자, 보충 문제인데요. 아까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즉 금요일날 유전 정보 할 건데 거기가 워낙 양이 많고 방대한데 중간에 끊으면 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뭐 하는 거? 연속해서 가겠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문제를 앞서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뭐에 앞에 개념 한번 더 보시고 복습하는 셈 치고 이 문제를 보시면 조금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1번.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포도당이 녹말이 되거나 녹말이 뭐가 포도당이 되는 거. 가와 나 반응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눈으로 보실 수 있죠. 자, 녹말이 사이즈가 큽니까? 포도당이 사이즈가 큽니까? 녹말이 훨씬 더 크죠. 그럼 가는 무슨 작용이야? 동화죠. 그럼 나는요? 이화죠. 덩어리가 커지면 즉 물질을 합성하면 동화작용이라고 했죠. 분해면 뭐 이화작용이라고 했으니까 가, 동화, 나, 이화네요. 자, 그럼 기억. 가에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다. 동화작용, 흡열 반응, 즉 에너지 흡수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작다. 나가 뭔데? 이화잖아요. 이화는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이거든요. 자, 그럼 반응물이 큰 거야, 생성물이 큰 거야? 얘는 반응물이 에너지가 더 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이화작용에서 반응물은 누구야? 얘가 반응물입니다.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니까요. 나가. 얘가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뭐하다? 크다로 바꿔야죠. 큰 거죠.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체온의 범위 온도에서 일어난다. 이거 몸속에서 일어나야지. 왜? 세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내니까. 정답 그래서 몇 번? 3번이 돼야 되겠죠.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과 결과이다. 자, 과정. 표와 같이 첨가물을 넣은 삼각 플러스크 A부터 C에 고무풍선 씌우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음에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자, A 잠깐 볼까요? 그림 원래는 뭐 요런 상태라는 얘기인 거죠. A, B, C 모두. 그런데 A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요. 이 상태에다가. 근데 B에는 뭐 하는 거? 감자 조각 4개, 그 다음 C에도 감자 조각 4개를 넣는데 B와 C가 다른 건 과산화수소의 부피가 다르네요. 하나는 100, 하나는 150ml를 집어넣네요. 그랬더니 자 오른쪽 요 그림 있죠. 그죠? 요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얘긴데요. 자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 게 있죠. 누구? B와 C는 부풀어 올랐고 A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럼 B와 C에서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기체가 발생한 거죠. 그죠? 기체가 발생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누가 더 많이 발생했어? C가 훨씬 더 부피가 커져 있는 걸 봐서 C에서 좀 더 많이 발생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기 볼게요. 기억.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과산화수소의 분해로 수소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자, 과산화수소 분해까지는 맞는데요. 무슨 기체야? 수소가 아니라 산소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효소의 양이 일정할 때 과산화수소의 양이 많을수록 기포 발생량은 많다. B와 C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니은 맞네요. 디귿. 시험관 B에 감자 조각을 더 넣어주면 고무풍선이 더 크게 부풀어 오를 것이다. 지금 감자 조각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감자 조각은 효소잖아요. 즉 효소는 화학 반응에 관여하지 않거든요. 즉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H2O2 이렇게 썼고요. 얘 H2O 플러스 O2 물론 여기 앞에 2를 써줘야 되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풀어 온 거 얘의 양이잖아요. 그럼 얘의 양이 많아지려고 하면 누가 많아야 돼? 얘가 많으면 되거든요. 지금 과산화수소가. 근데 여기 효소가 더 많다. 감자 조각은 지금 효소잖아요. 그게 뭐 관여한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화학 반응에서 촉매를 쓰려고 하면 여기 자리 있죠. 여기다 쓰긴 쓰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해줄 뿐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처리해 주셔야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요. 이렇게 물질에 따른 이거 에너지 변화가 주어져 있으면 선생님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뭘 파악하라고? 얘가 뭐야?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뭘 봐야 돼? 흡열인지 발열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죠. 얘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 반응이죠? 예? 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뭐를 먼저 보라고요?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Q1, 그거만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생성물은 얼마만큼? 요거만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얘를 뭐라고? Q2라고 보죠. 그럼 Q1하고요. 색깔 안 보니까 바꿀게요. 자, Q1하고 Q2가 있는데요. 자, 누가 더 그럼 에너지가 더 큰 거야? Q2가 더 큰 거죠. 그럼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가 어떻게 이렇게 흡수해야 되죠. 그럼 뭐야? 흡열 반응인 거죠. 흡열 반응은 동화야, 이화야? 동화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동화작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도 알 수 있죠. 누군데? 요 A만큼 에너지가 주어져야 되죠. 얘가 액티베이팅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구나. 요건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A이다. 맞죠? 그죠?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니은. 효소를 사용하면 B의 크기가 커진다. 뭐 하는 거? 작아지죠. B가 뭐 해야 돼? 이렇게 낮아져야지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얘가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그랬죠? 얘가 좀 줄어들죠.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거 아니고요. 요렇게 떨어지죠. 그래야 얘가 빨리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산이 높은 게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낮은 게 빨리 올라가니까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반응열은 C로 효소를 사용하더라도 에너지 크기가 없다. 변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반응열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반응열이 나오네요. 자, 문제집에도 반응열 나올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열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자, 볼게요. 자, 반응열을 뭐라고 쓰냐면 화학에서는 Q라고 하는 말로 쓰거든요. Q. 자,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Q1 마이너스 Q2라고 보시면 됩니다.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Q1이 큽니까? Q2가 큽니까? Q2가 크죠. 그럼 얘는 0보다 커, 작아? 0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얘가 크니까요. 그러면 자, 반응열은 Q1과 Q2, 즉 반응물과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하고, 지금 이 경우에서는 반응열 Q가 뭐 하는 거? 0보다 작죠? 이 경우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이 되는 거죠. 반면에 Q가 0보다 크다,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변화를 봤더니 값이 0보다 컸어. 그럼 얘는 뭐야? 발열 반응입니다. 이걸 화학에서 쓰거든요. 즉 반응열이라는 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누군데? C죠. 요거잖아요. 요만큼 차이가 나니까 C죠. 자, 이거라도 자, 이거 에너지 크기는 변화 있다 없다 효소에 따라서 상관없다라고 설명드렸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디귿 맞네요. 리을. 이 반응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맞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정답 4번 처리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린 가와나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두 가지 유형을 효소의 작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봐야 되는 건 반응물과 생성물을 보란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 반응물이죠. 얘 생성물이죠. 가에서. 얘 반응물, 얘 생성물이거든요. 나에서. 자, 그럼 가는 동화입니까? 이화입니까? 이화작용이죠. 얘가 작잖아요. 덩어리가. 얘는 큰 한 덩어리에서 두 개로 잘랐거든. 이화작용이고요. 반면에 나는요. 서로 분리되어 있던 조각의 하나의 덩어리가 됐죠. 뭐야? 동화작용이죠. 그죠? 자, 따라서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효소 A는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에 모두 작용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죠. 자, 작용할 수가 없죠. 뭐 때문에? 기질특이성 때문에. 그래서 모습이 보면 이렇게 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하고만 맞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고만 얘는 효소가. 근데 얘는 이렇게 움푹 파여 있죠. 그죠? 그래서 누구랑 맞아? 요 녀석들하고만 맞는 겁니다. 효소비는. 그래서 특정 물질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질 특이성 때문에 모두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효소비는 동화작용을 촉매한다. 맞고요. 디귿, 나와 같은 반응에는 세포호흡이 있다. 동화작용의 세포호흡이 아니라 뭔데? 이화작용의 세포호흡이었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네요. 됐죠? 그죠? 자, 지금까지 해서 그 보충문제까지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1학기 때도 잔소리했지만 뭐 개념 최소 몇 번? 3번 이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교재에 실어놓은 기본적인 형성평가 푸시고 그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보충문제를 푸시면 좀 더 이해가 더 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을 먼저 공부하시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문제부터 푸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업 한번 들었다고 해서 100% 개념 이해는 잘 안 되실 거니까 반드시 본인의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